네, 지난주 목요일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 급락장이 나왔는데요.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원인은 이제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채권 금리 상승, 두 번째는 변동성 매도 포지션의 누적, 세 번째는 업종 순환 장세, 그리고 네 번째는 안 좋아진 글로벌 경제 전망,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입니다. 그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채권 금리 상승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국내 언론에서도 얘기를 해가지고 아실 텐데요. 사실 이거 자체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 국채 같은 경우에 7년 동안 최고치인 이제 3.25%까지 급등을 했고요. 금리 상승은 곧 이제 채권 가격 하락이죠.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채권 가격 하락이 이제 주식 시장에 충분한 이제 불안 요인은 되었죠. 어쨌건 간에 이런 이제 그 채권 가격의 하락이 이제 안전자산의 수요를 부르면서 이제 오히려 채권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 막판에는 이제 그 3.25%가 이제 3.17로 다소 하락폭을 줄이면서 이제 채권 시장은 마감을 했어요. 보통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 이러한 금리 상승이 이제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보죠.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여기에 반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러한 금리 상승이 주식시장 급락을 다 설명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원인이 나오는데요. 바로 변동성 매도 포지션의 누적입니다. 그 2월 달에도 이제 그 금융시장이 좀 안 좋았었는데요. 당시에 빅스 선물이라고 해서 이제 변동성 선물인데 이 상품을 통해서 주식시장의 안정에 베팅한 두 ETN 상품이 무너지면서 이제 시장 상황을 악화시킨 적이 있었어요. 올 초에. 그래서 이번에도 이러한 변동성 그 매도 포지션이 이제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보는 건데요. 프로세스를 좀 보면요, 이런 식이죠. 이제 높아지면 변동성이 높아지면 이제 변동성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손실이 나죠. 그래서 이 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해서 변동성을 매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변동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높아진 변동성이 이제 그 뭐 S&P 선물 같은 이런 파생 상품을 통해서 이제 주식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이제 주식 시장이 하락하는 겁니다. 이번 주 하락도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이제 근거가 이제 CFTC에 따르면 그 1월부터 변동성 매도 포지션이 엄청 쌓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CBOE에 변동성에 대한 변동성 그 지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 기사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예. 변동성이 이제 변동성에 대한 변동성이 지수니까, 이제 이제 변동성이 없을 거라는 거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지수가 이제 엄청 높은 수준에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2월 달에 있었던 그 두 개의 변동성 ETN, 이 두 개가 하나는 상장 폐지됐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비중이 작아졌기 때문에 이제 2월과는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이제 원인은 업종 순환 장세인데요. 뭐 결론은 이제 미 경제가 좋아지면서 투자자들이 기술주 대신에 이제 가치주로 갔다는 겁니다. 이제 금리는 미래 현금 흐름의 할인율인데요. 이 현금 흐름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할인율이 미치는 효과가 크죠. 그래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금도 작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다 보니까 이제 듀레이션이 엄청 긴 자산이거든요. 이 말은 곧 이제 회수 기간이 길다는 거고, 이제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다른 그 업종에 비해서 이제 할인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금리 상승기에 이제 밸류에이션까지 높은 이제 그 기술주들이 이제 폭락을 했다는 거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그 글로벌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건데요. 뭐 이 부분도 이제 그 뭐 국내 언론에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제 미국 경제는 잘 나가는데 이제 나머지 국가들은 다 안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유로존 경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컨피던스가 낮아지고 또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IMF는 대부분 국가의 2018년 올해 그리고 2019년 그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수정했죠. 미국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나머지 지역 경제가 안 좋으면은 이제 미국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리고 추가로 이제 유가도 이제 목요일 전날인 수요일에 하락하면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제 하락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입니다. 네, 보통 이런 하락이 나오면은 이제 꼭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이 이제 변동성을 높인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시스템 트레이딩이 어떤 시장의 추이를 따라가기 때문이죠. 예, 특히 이제 장 막판의 변동성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뭐 이게 시스템 트레이딩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ETF나 다른 뭐 퀀트 전략들도 장 마감 직전에 이제 포지션을 수정하기 때문이죠. 네, 여기까지 이제 그 글로벌 주식시장의 하락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뭐 언급하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5가지 요인들을 보면 다른 요인들은 뭐 하락세에 늘 있는 이야기고 또 단기적이거나 뭐 지역적인 요인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제 세계 경제 전망이 안 좋아지는 거는 좀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리스크를 좀 관리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